자, 이 경우는 2차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강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주차 샘플링 검사인데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한쪽 규격이 정의가 되는 경우였어요. 그치? 양쪽 규격이 주어지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식이 있고 연결식이 있는데 이 개별식과 연결식은 여러분들 규준형 샘플링 검사를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각각 한계, 즉 상한 규격과 하한 규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이거를 보면 될 거야.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야. 이게 상한 규격이고 여기가 하한 규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가 뭐예요? 규준형에서는 P0고 여기 어떻게? P1이었어요. 축체에서는 이걸 뭘로 처리를 한 거야? PA와 PR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에 따른 어떻게? 이 P0, P1이 같은 경우가 있고 같지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얘기야. 같은 경우를 갖다가 연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P0, P1이 주어지는 게 틀린 경우를 갖다가 개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놈이 1%, 이놈이 5% 그러면은 얘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얘가 5%가 주어진다면 같죠? 한계에 따른 어떻게? 품질 지표가 같단 말이에요. 이놈이 바로 뭐다? 연결식. 얘가 1%인데 얘가 0.5% 그러면 다 틀리죠 지금. 그 경우가 바로 뭐가 된다? 개별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결식하고 개별식은 식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연결식을 갖다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 뭐 연결식이라면은 분명히 어떻게 여기에 PA가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 1%, PR이 몇 퍼센트? 5%. 당연히 이놈은 알파 0.05, 베타 0.10인 경우에 샘플링 검사다 그러면은 표를 찾으면은 어떻게 돼? 검사 중지치 나오지? 그 다음에 H0 값 나오죠? H1 값 나오죠? C 값 나오도록 돼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8422표에서 찾는 거는 똑같아.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만 해주면 돼요. 이게 누계 샘플 크기고 Y가 되면은 누계 여유치다 그랬어. 그지? 누계 여유치는 클수록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한 규격이 기준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한 규격 기준. 그러면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성치는 높을수록 좋은 경우니까 그지? 하한 규격이면 높을수록 좋은 경우예요. 그죠? 야, 하한 규격이 명시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떻게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망대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어떻게? R이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바로 뭐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L이라는 얘기가 뭐죠? 하한 규격 쪽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처리를 하고 G시그마라고 처리를 하면은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HA 시그마가 되고 여기가 어떻게? HR 시그마가 되겠죠. 자, A라는 합격 판정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HA 시그마 플러스 G 시그마 N 컴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 HR 시그마 플러스
G 시그마 N 캄으로 갔다가 합격 판정선이 설계가 되겠죠. 근데 자, 요 놈을 갖다가 내가 이제 파란색으로 갖다 그럴게요. 상한 규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상한과 하한이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니까. 일단은 이때 Y라는 놈은 어떻게 구해간다? 시그마 YI인데 특성치 XI에서 뭐를 뺀 놈으로? 하한 규격을 뺀 놈으로 구합니다. 양쪽 규격인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생긴다? 상한 규격 쪽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바로 뭐가 돼요? 상한 규격이니까 특성치가 낮을수록 좋아야죠. 그러면 합격 판정선은 어디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설정되는데 상한일 때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놈이 바로 뭐가 된다? RU가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뭐다? 불합격이 되는 거고, 연속형이니까 음액값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쪽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검사, 속행 영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분명히 요 절평값을 뭐라 그러면 될까요? HR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요 절평값은 HA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U-L, U-L이라는 얘기는 상한 규격에서 뭐를 뺐다? 하한 규격을 뺐어요. 공차죠? 거기서 마이너스 뭐를 뺀 값으로? G 시그마를 뺀 값으로 기울기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HR 시그마 플러스 U-L G 시그마 곱하기 N 캄 그러면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H A 시그마 플러스 U-L G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여기에서 뭐가 있을 수 있다? 검사, 중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NT. 그쵸? 그러면 NT가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N캄 이꼴로 NT인 경우라면은 뭐만 갖고 계산을 한다고 그랬노? 이것만 갖고 계산한다고 그랬지, 그지? 물론 NT 값은 어떻게 주어진다? 1.5 N0가 될 수도 있고, 1.5 곱하기 KPA 마이너스 KPR 분의 K알파 플러스 K베타의 제곱. 여기는 시그마 제곱이 없죠. 분량 보증하는 경우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은 AU라는 놈은 어떻게 결정되게 돼 있고, U-L G 시그마 N T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AL이라는 놈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G 시그마 NT가 결정이 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로또 합격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로또 불합격을 시키면 된다. 자, 우리 1급 시험에 보면 여기까지 어떻게 시험은 실은 나와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이게 어떻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막 점수가 막 10점으로 벌어져 버립니다. 산업기사에는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시험에.
자, 이렇게 돼 있는 샘플링 검사예요. 근데 우리 책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LPSD라는 놈이 있죠, 그죠? LPSD가 바로 뭐예요? 뭐라고 해놨어, 우리 책에? LPSD. 한계, 프로세스 표준 편차라고 그랬잖아. 그제? 참고로 넘어가봐, 뭐가 있나? MPSD가 있어, 그지? 그러면 이게 뭐의 약자인가? 리밋 프로세스라는 얘기입니다. 한계, 프로세스. SD라는 놈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야. 그러니까 뭐다? 표준, 편차. MPSD라는 놈은 맥시멈 프로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프로세스 표준 편차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바로 연결식이고 요거는 개별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계 프로세스 표준 편차라는 놈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샘플링 검사의 설계를 하려면 시그마라는 놈이 뭐보다는 적어야 된다. LP, SD보다는 적어야만 어떻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MPSD를 구하는데 시그마라는 놈이 이것도 역시 어떻게 MPSD보다 적어야지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놈이 이놈보다 크면은 여기서는 그냥 불합격 처리시키면 그만이에요. 이거는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이거는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은 불량률 보증하는 경우에 이게 있었죠. 상한합격 판정선과 하한합격 판정선의 차이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5로 때문에 시그마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아야지 서로 독립으로 보고 어떻게 검사를 갖다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앞에 부분 얘기가 이제 어떻게 들릴 거예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검사에 정의가 있다, 그 얘기야. 그치? 이 검사의 정의를 갖다가 보면은 KSQ에 명시되는 게 있고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D가 있고 주란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럼 검사라는 얘기는 뭐 다른 거 있나? 검사는 분명히 어떻게 판정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양품, 분량을 가리는 거고 로또에 대해서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게 돼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검사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를 한다.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감을 보양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일단은 검사에서 불합격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양품까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죠? 조금만 품질만 좋았으면 로트가 합격될 수 있었는데 아쉽죠? 그러니까 생산자는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만큼 불량이라는 놈을 갖다가 방지를 하려는 데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사의 분류를 갖다가 봅니다. 검사 공정에 의한 분류는 수익검사, 공정검사, 중간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최종 검사를 갖다가 완성품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고로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수라 검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검사 장소에 의한 분류는 정위치, 순회 검사, 출장 검사가 있는데 정위치 검사는 검사 공정 자체가 있는 거죠. 프로세스에 검사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회 검사라는 놈은 순회를 하면서 어떻게 양품과 분량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설비 상태나 어떻게 작업자 상태를 갖다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출장 검사는 타 회사 혹은 타 부서의 입회에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게 되고, 자, 여기 검사 성질에 의한 분류가 있죠. 파괴 검사가 있고 비파괴 검사가 있고 관능 검사가 있어요. 그죠? 이 파괴 검사를 보면 파괴 검사라는 놈은 검사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제품의 수명이나 성능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파괴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검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비파괴 검사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을 해도 수명이나 기능,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검사가 바로 비파괴 검사예요. 그 다음에 관능 검사라는 놈은 사람의 오각을 이용한다 그 얘기야. 오각은 뭐가 있어? 제일 후진 감각이 뭐라 그랬어?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우리 그래서 보고 듣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 에? 촉각 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각이 있잖아.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미각이 있죠.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기억이 제일 오래 갑니다. 눈으로 본 거는 금방 잊어버려. 눈으로 본 거보다도 들은 거는 어떻게 오래 남습니다. 들은 거보다는 만져갖고 어떻게 익힌 것이 더 오래 가요. 냄새가 더 오래 갑니다. 맛은 더 오래 가요. 사람의 어떻게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인간 자체가 측정기구가 되는 게 바로 관능검사예요. 어이구야, 측정기구 없어도 되고 어떻게 돈 안 들어도 되네. 근데 단점은 뭐가 될까? 측정기구가 돌아다녀. 발이 달렸어. 생각을 해. 감정이 있어.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상대적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훈련을 시켜갖고 어떻게 숙련이 되게 되면은 검사기기 못지않게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도 하는 게 바로 인간 오각에 의한 검사예요. 관능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는 전수검사, 로트별 샘플링 검사, 관리 샘플링 검사, 무검사가 있습니다. 시험 잘 나온다. 판정 대상에 의한 분류라고 그래요. 전수검사는 어떻게? 몽땅 검사하는 거니까 아이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죠. 그게 단점이에요. 우리 그래서 뭐 해요? 샘플링 검사합니다. 로트별 샘플링 검사. 여태까지 우리 샘플링 검사 배운 거 아니냐? 우리나라 말로는 발체 검사 그래. 발체 검사 왜 하는데? 요거 줄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돈 줄이자고, 그지? 시간 전략하고자 하는 거 아니요. 단 샘플링 오류인 알파와 베타는 인정하고 하는 거죠. 보통 0.05, 베타는 0.10 검사하거든요. 관리 샘플링 검사 우리 배웠지? 관리도, 그지? 그 다음에 무검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사 안 하신다 그 얘기요?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나? 검사도 안 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떻게 이 정도다. 3.4 ppm이다. 이게 뭐냐 이게. ppm이 파트 퍼 밀리언이거든요. 그럼 해는 얼마나 하는 얘기예요? 100만 개 생산을 하면 분량이 몇 개다? 3.4개다.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제? 근데 검사 하나는 회사 없습니다. 이 불량이라는 놈은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떻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쫙 퍼져나가면서 파랗게 변하죠. 좋은 소리는 퍼지지 않습니다. 잘. 퍼지더라도 서서히 퍼져요. 나쁜 거는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불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회사든지 불량이 출하가 되는 거를 억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미처 어떻게 검사에서 발견이 안 되고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는 회사는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하지 않지만 최종적인 검사의 목적은 뭐예요? 검사다라는 얘기입니다. 품질 관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뭐예요? 불량 제로라는 얘기예요. 자, 검사 계획. 어떠한 물품을 검사를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코스트입니다. 이거는 공정불량률이에요. 로또 불량률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검사를 하는데 로또 불량률의 차이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집단에 대해서 검사하죠. 그제? 이 집단의 불량률이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없어. 내가 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어떻게 시간에 대한 어떻게 나 인건비 지불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측정기구 어떻게 갖고 얘기를 하면 측정기구에 어떻게 감가상각비는 고려해야 될 거 아니나. 그렇지? 일정하게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거를 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는 그러면 1개당 검사 비용이 되는 거고 N은 어떻게 로또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로또당 검사 비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불량이 있다고 쳐봅시다. 검사를 안 한다고 쳐봅시다. 늘어나요. 왜? 로또 중 안에 뭐가 있어요? 불량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갖다가 통계학에서는 뭘로 처리를 했지만 M개 그러고 처리를 했죠. B라는 놈을 갖다가 뭐라고 놓는다면은 1개당 손실 비용으로 놓는다면은 불량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불량 개수가 로또 중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개당 손실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딱 뭐예요? BP, 그래서 어떻게? 분리기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익, 분기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를 딱 내리면은 얘는 바로 뭐가 돼요? 여기는 불량률이겠죠. 그죠? BP가 형성되는 불량률이다. 우리 이놈을 갖다가 그냥 PB라고 씁니다. 그래서 임계 불량률이라고 합니다. 임계 불량률 PB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AN이 바로 뭐가 되는 상태다? BPN이 되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P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P는 BN분의 AN 떨겨버리면 뭐가 돼요? B분의 A, B가 뭐라 그랬죠? 1개당 검사비용, A는 손실비용, A는 검사비용이죠. 딱 모르겠다. 1개당 손실비용이 10,000원이 나타나. 제품 1개당 불량으로 인한 손실비용입니다. 검사를 하면 1개당 어떻게 검사 비용이 있을까 아니나 1개당 검사 비용이 100원이요. 그럼 얼마야? 0.01이지. 100분율로 표시를 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정불량률 P가 뭐보다 적다? PB보다 적으니까 비용이 어느 놈이 더 적어? 손실비용이 더 적죠? 검사비용보다. 그죠? 당근 이거는 뭐다? 무검사. 검사 안 하는 게 이득인 구간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P값이 인계불량률 PB보다는 크죠? 지금 손실비용이 엄청 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가 돼요, 이놈은? 검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손실비용이라는 놈이 어떻게 계량 가능한 손실비용만 따지게 되죠? 그러면 무용의 손실비용은 어떻게 따질 건데? 자, 이때는 그러면 일개당 손실비용은 불량으로 인한 어떻게 대품을 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그지?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구매자는, 소비자는 벌써 맛 갔죠? 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뭐 하나 서비스 하나 뭐 해준다고 그 대인신관계 그게 어떻게 다시 붙냐? 벌써 훅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쓰겠죠? 애착이 없죠? 그러면 희한하게 어떻게 좋은 점보다도 뭐가 나쁜 점이 더 나타납니다. 그러면 쓰면서 계속 소비자는 입이 어떻게 한 발이 나옵니다. 주댕이가 땡땡 붙죠? 에? 누가 그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씨 거지 같아 사지마 이렇게 돼요. 제품이 좋다고 전도사가 돼도 어떻게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게 되죠? 일단은 벌써 가려 듣습니다. 지가 쓰고 있는 거니까 좋다고 그러겠지 그러고 검증 작업 들어가고 사요. 근데 벌써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훅 갑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 좋은가 따져갖고 어떻게 좋다고 그래요? 좋은 거 판단하거든. 저 새끼 저거 별로거든 그러면 어떻게 잘 따지지도 않고 괜히 그 소리를 듣고 별로예요. 참 인간이 참 묘하죠. 좋은 거는 잘 안 믿으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또 기가 막히게 기억이 되고 그거는 기가 막히게 믿어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무용의 손실비용은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만 따져갖고 검사다 무검사를 따지기는 어떻게 곤란하죠. 요즘은 또 어떻게 돼요? 점점 추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안 할 재간은 없다라는 거죠. 자, 제2장 샘플링 검사를 한번 봐보자. 여기에 샘플링 검사에 개요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샘플링 검사라는 놈은 판정 기준과 비교해서 로또에 대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갖다가 결정을 한다 그 얘기야. 전수 검사는 왜 필요해요? 한 개라도 부족가품이 있으면 안 돼. 왜 안 돼? 치명적 손실이 나타나.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돈 졸라리 깨져. 그게 뭘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불량이 생기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전수검사 품목입니다. 전수검사. 그 다음에 손실이 무지무지하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전수검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고가품이다. 고가품이라면은 만약에 이놈이 어떻게 불량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손실이 무지무지하게 커. 5억짜리야. 5억짜리 100만 개 수입해. 그게 얼마야? 5억짜리 100만 개면. 좀 그렇다. 한 10,000개 수입한다 치자. 야, 그걸 갖다가 5억짜리를 갖다가 10,000개 수입한다고 샘플링 검사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냐?
하나하나 다 검사해 보는 거지, 그지? 한 개당 5억짜리야. 그 검사 비용 이래 봤자 얼마나 들어? 제품 가격에 비하면 그까지 그 껌값이지. 하지 말래도 전수검사 하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샘플링 검사라면 언제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제품이 졸라리 많어. 전수검사는 곤란한 경우가 되죠. 그죠? 연속 대량체라면 전수검사는 곤란해요. 그 다음에 파괴검사 같은 거라면 어떻게 전수검사하냐. 뭐 혼란검사에서 다 두들겨 부시냐.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링 검사 품목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보면 샘플링 검사가 유리한 경우가 있지. 분량이 섞여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수다련의 것으로. 검사 항목이 뒤지게 많다면 어떻게 전수검사는 하기가 그렇거든요. 샘플링 검사. 불완전한 전수검사에 비해서 높은 신뢰성이 얻어진다. 여러분들 전수검사라고 분량 100% 다 잡아내냐? 그렇지 않거든요. 검사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러면 오히려 전수검사 어떻게 분량 잘 못 잡아내요. 양품을 분량으로 오인하고 분량을 양품으로 오인하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어떻게 사람이 숙달되면 숙달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에라는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에라가 없는 인간이 어딨어. 우리 TV에 보니까 어떻게 그 검사하는데 그지? 참나고 참 신기해. 그지? 동전이 막 지나가는데 불량 동전 잡아내요. 순식간에. 참 사람 그 시각이라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맥주병, 소주병 쫙 지나가고 있거든. 컨베이어 벨트 타고 거기서 이물질 있으면 바로 끄집어내는 거 봤지? 봤어? 못 봤으면 말고. 사람 능력이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100% 잡아내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불완전한 전수검사보다는 어떻게? 샘플링 검사가 오히려 알파 0.05, 베타 0.10 보증하는 경우니까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검사 비용 뒤질나게 비싸면 어떻게 되냐? 전수검사 어떻게 했냐? 샘플링 검사 해야지. 그제? 그 다음에 생산자한테 어떻게 품질 향상에 자극을 주고 싶다. 전수검사하면 절대 자극이 안 돼. 분량을 분량이라 그러는데 무슨 뭐 그치? 샘플링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트 단위 10,000개, 불합격 10,000개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달궁달궁하죠. 샘플링 검사가 훨씬 생산자에게 자극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의 실시 조건, 얘는 2차에도 나온다. 로또로서 처리가 돼야죠. 그죠? 합격 로또 속 안에 당연히 분량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전수검사뿐이 더 되냐? 그제? 시료 샘플링은 당연히 랜덤하게 돼야겠죠. 품질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지 분량하고 양품을 가릴 수 있는 기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갔다가 우리 배웠지? 계량 샘플링 검사인 경우 시그마 모르면 어떻게 됐냐? 규준형에서 봤을 때 1 플러스 2분의 K 자승배가 증가한다. 거의 한 3배가 증가하지. 그러면 계량 샘플링 검사일 때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시그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 얘기야. 분포의 계략적 모양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형상모수가 뭐였냐? 시그마였지? 그 얘기다.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샘플링 검사의 서론이라는 자체가 오히려 샘플링 검사를 배웠을 때 이해가 더 빨라. 그 다음에 검사 단위의 품질 표시 방법이 있다. 그 얘기야. 부적합품에 의한 표시 방법이 있는데 불량이라는 얘기죠. 그죠? 부적합수니까 뭐예요? 결점이라는 얘기죠. 특성치에 의한 품질 표시 방법, 로트 품질 표시 방법, 시료 품질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불량에 의한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치명불량, 중불량, 경불량,
미불량. 중이니까 무거울 중자죠. 경이니까 가벼울 경자죠. 미자니까 작을 미자죠.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불량. 치명불량 목숨 왔다 갔다. 중불량은 기능상실.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났어. 중불량이지. 자자가 뭔데? 스스로 자자인데 동자가 움직일 동자.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는 차가 뭐예요? 자동차야. 엔진 멈췄어. 밀어야 돼. 이름 바꿔야 돼. 수동차로. 이게 바로 중불량이다 그 얘기죠. 경불량이라는 놈은 가벼울 경자잖아. 그제? 간다고 차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 소리가 가속이 잘 안 돼. 경불량이지. 가속이 잘 안 된다고. 가속이 잘 안 되면 뒤질 수도 있나? 답답해서 뒤질 수도 있지 새끼야. 가속이 졸라리 안 돼서 고속도로에서 20km로 달려가라. 뒤에서 오던 차가 냅다 받아버리면 골로 가지 마. 상황에 따라서 그건 치명불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되겠다. 그지? 에어컨이 잘 안 나와.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제? 조금 더울 뿐이지. 그제? 경불량쯤 되겠다. 미불량은 뭐냐? 와이퍼 스크래치. 와이퍼가 안 된다고? 그 직접 뒤지는 수가 있어. 와이퍼 안 되면. 얘가 뭘 모르네. 비 온 다음에 와이퍼 안 나와봐. 어떻게 되니? 앞에서 흙탕물 튀면 어떻게? 뒤진다 이거. 볼로 간다. 자, 결점에 의한 표시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치명결점, 중결점, 경결점, 미결점이 있고, 특성치에 의한 표시 방법은 어떻게 돼요? 뭐 무게나 뭐 이런 거에 의해 갖고, 그죠? 우리 계량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로또 품질 표시 방법, 야, 불량, 결점, 평균, 편차, 그러면 되지? 근데 시료 품질 표시 방법은 하나가 더 있다, 야. 범위가 하나 더 있다, 야. 그치? 5번 문제가 어떻게 2차 시험에도 나왔다면 어쩔 것이냐? 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라. 이 에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봅시다. X들이 있어요. 이 X에 분명히 여기 뭐가 있다. 기준값인 뮤가 있어요. X1이 여기 있다. 기준값에서부터 X1까지의 차이값을 갖다가 치우쳐진 차이. 그래서 우리 통계학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차. X2까지의 차이. 그러면은 X2가 갖는 편차. 그랬죠? 근데 이 X들은 멀쩡한 X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X들은 서로 틀린 X들이지만 다 어떻게 우연적 차이만을 가지고 있는 X들이라면 이 차이값을 뭐라 그럴 거예요?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뭘로 바뀌는 거야 지금? 오차로 바뀐다 그 얘기야. 그지? 그러면 에라라는 놈은 바로 뭐가 된다? xi에서 마이너스 뭐를 뺀 놈이다. 뮤를 뺀 놈이 2i다 그 얘기지. 그지? 그렇다면은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뮤 플러스 에라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가 1이면은 얘도 1이에요. 그죠? 그치? 물론 이 x의 퍼짐 현상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에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개의 데이터 x하고 어떻게 해? 이게 x들의 바로 참값, 기준값이죠. 차이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학에서는 죽어라 하고 편차 그랬어요.
슬슬 이제 뭘로? 오차. 아이고, 오차라는 얘기는 어떻게? 우연적 차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x1, x2 그러다 보면은 x 스몰 n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x 바가 나오죠. 여기에 참값이 뮤죠. 그러면 결국은 스몰 n개냐 라지 n개냐. 라지 n은 뭐한 개예요? 그제? x바 이꼴 뮤가 되나? 안 되지? 그러면 x바 이꼴 뮤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오차가 있어야 되는데 x 바라면은 오차도 뭐가 남게 된다? 이 바가 남게 된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건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x는 바로 뭐다? 뮤 플러스 에라다. x 바는 뮤 플러스 에라 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바라는 놈은 바로 뭐가 된다? E1 플러스 E2 플러스 X가 몇 개의 합이니까? 스몰 n 개의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니까? 에라는 x 마이너스 뮤다. x 바라는 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x1, x2 그러다 보면은 x 스몰 n 개의 합을 n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x 바라는 놈은 뮤 값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퀄 뮤 그러려면은 어떻게? 이 바를 쓰면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네. 추정치를 씌우는 순간 이거는 처리 안 해도 된다. 아, 이거 실험계획법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 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오차라는 놈을 갖다가 정의를 하려면은 일단은 어떻게? 세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우선 먼저 어떻게? 정밀도라는 개념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밀도. 그 다음에 정확도. 그 전에 뭐가 생겨야 되냐? 개뿔이요. 이 X1, X2, X3라는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오차는 사상누각이야. 그제? 그러니까 오차의 결정 순서는 일단은 신뢰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정밀도가 없는 정확도는 어떻게? 개뿔따구지. 그제? 두 번째 그러면 정밀도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 갔다가 정확도. 우리 정확도라는 얘기가 결국은 뭐가 되냐? 정확도.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정밀도는 바로 뭐야? 이 포짐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대표적으로 이 시그마라는 놈, 시그마 제곱이라는 놈이 정밀도라면은 정확도는 정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지 뭐야? 여기에 뮤값이 있는데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평균 여기가 뭐가 돼요? X. 봐줘. 차이값을 뭐라 그래요?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유, 이거를 다른 얘기로 갖다가 뮤M 그래요. 측정된 평균. 그죠? 참값 뮤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그래봤자 다 뭐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오차라는 얘기로 갖다가 다 어떻게 퉁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를 갖다가 한번 봐보자라는 얘기예요. 샘플링 오차를 갖다가 에라 S라고 얘기를 하고 측정 오차를 갖다가 에라 M 그럽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갖다가 단위체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단위체인 경우. 그러면 단위체라는 얘기는 어떻게? 시료가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료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각 구성들이 서로 어떻게? 독립적 관계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뮤란 말이야. 하나 델랑 끄집어냈어. 그제? 델랑 끄집어내면 이게 X야. X는 뮤 플러스 에라다라고 정의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다? 샘플링 오차가 있어. 측정을 하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측정 오차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구체적으로 오차라는 놈은 뭐와 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샘플링 오차와 양변에다가 분산값을 갖다가 취하면은 Vx는 어떻게 되냐? V 뮤 플러스 에라 S 플러스 에라 M 이렇게 되죠? 이거를 뭐라 그러면 돼요? 시그마 X제곱은 상수지 뮤값 상수의 분산은 뭐다? 꽝. 그럼 뭐만 남는다? 이놈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면 돼요? 즉, 이 X의 분산은 뭐와 뭘로 구성이 되게 돼 있다? 샘플링 오차 분산과 측정 오차 분산의 결합으로서 나타난다. 근데 이때는 한 개를 끄집어낸 거지만 어떻게 n 개를 갖다가 취해 갖고 각각 1번씩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얘기가 좀 틀려지게 되죠. 시료를 몇 개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n개. 그러면 여기서 x1, x2에서 x가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몰 n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를 구한 거예요? x바를 구했죠. 그러면 x바는 절대 뮤가 아니요. x바 이꼴 뮤 그러려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 아이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평균도 합의 법칙이 있지? 그러니까 오차의 평균은 샘플링 오차의 평균에다가 측정 오차 분산으로 갖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측정 오차의 평균으로 양변에다가 분산을 걸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되거든. 그죠? 요 놈을 우리 뭐라고 쓰면 되냐? x바의 분산이지 뭐야, 그지? x바의 분산은, 평균의 분산은 꽝. 아이고, 물 만났다. 평균의 분산은 개수만큼으로 나뉘킨다 그랬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이놈을 묶어서 쓰면은 어떻게 되냐?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놈이. 그게? 이거 통계학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냐? x바의 분사는 n분의. 이게 이거라며. 그래 안 그래? 이거라며 n분의 시그마 x제곱인데 x제곱이 뭘로 구성된다고? 샘플링 오차 분산하고 어떻게? 측정 오차 분산으로 이루어진다고? 참, 그거 별거 아니네. n분의 뭘로 이루어지는데? 이건데, 그지? 이놈은 다시 뭘로 이루어진다고? x의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시료를 몇 개 취해서 각각 K회씩 측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가자. 샘플링 오차하고 뭐가 있다? 측정 오차가 있는데 평균의 분산은 개수만큼으로 나뉘켜야지. n개 뽑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측정은 몇 번 했니? 어떻게 K번 하냐 이 귀신 대가리들아. n개를 각각 K회씩 측정하고 있잖아. 야, 시료 몇 개 끄집어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측정은 몇 번?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하면 몇 번이야, 측정은? 12번이지 뭐야. 시료 몇 개 끄집어내서 6개 끄집어내서 측정은 각각 몇 번씩이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 뭐 시험 잘 나온다. 쌈 쉬었다.